지금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약육강식의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양상이 아주 기이합니다.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아주 노골적입니다. 중국은 옆나라 일본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깡패처럼 굴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영공 근처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의 라곤, 즉 조준을 걸질 않나 군함 100척을 이끌고 일본 해상을 포위하며 무력 시위를 벌입니다. 심지어 관영 매체를 통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대놓고 협박을 일삼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중국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일은 바로 서해 건너 우리 대한민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일본에게는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중국이 한국 쪽을 향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합니다. 아니, 조용한 수준을 넘어 오히려 한국의 눈치를 살살 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리 군이 서해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중국은 그저 먼 산 보듯 모른 척하거나 아주 원론적인 논평 한 줄 내놓는 게 고작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일본은 세계 3, 4위를 다투는 경제대국이고 오랜 기간 미국의 핵심 파트너였는데 왜 동매북 신세가 되었고 한국은 어떻게 중국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지금 국제정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미 국방부 펜타곤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동시에 경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 그리고 트럼프마저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읽으려면 먼저 다시 돌아온 미국의 주인 도널드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입니다. 그에게 동맹이란 의리로 맺어진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손해를 끼치느냐로 갈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그런 트럼프의 눈에 지금의 일본은 어떻게 보일까요? 한마디로 부도 직전의 계열사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이제는 몰락의 10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고 일본의 자존심이라던 제조업은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압박해오자 일본 정부는 다급하게 미국에 도와달라고 SOS를 쳤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너희 문제 해결하려면 돈 더 내놔라 하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뿐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최근 미 국방부에서는 정말 심각한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카카, 지금 미 해군 군함들이 고장나도 고칠 곳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지만 조선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자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수리할 독이 없습니다. 배 한 척 고치려면 2, 3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싸우기도 전에 배가 멈춰설 판인 거죠. 그래서 급한 대로 일본 조선소에 맡겨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참사였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시설이 너무 낙후되었고 숙련공도 부족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낫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군사작전에서 일본은 집 만든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작년 말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시라호가 입항했을 때 미군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못한다, 오래 걸린다며 손살에 쳤던 그 작업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미친 듯한 속도로 그것도 완벽한 퀄리티로 끝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수리 비용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미국의 안보 지도부인 펜타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아시아의 해상 주도권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게 있다.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까먹고 징징거리는 일본보다는 돈을 벌어다주고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한국이 진짜 파트너라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일본은 만만하게 보면서도 한국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끼고 돌고 있다는 시그널을 읽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뒤를 봐준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진짜로 무서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품속에 숨기고 있는 비수, 전 세계 미사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 현무5 때문입니다.
이 무기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을 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보통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 정도면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데 현무5는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거대한 덤프트럭만한 고밀도 쇳덩어리가 마하 10의 속도, 즉 눈 한 번 깜빡일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속도로 하늘에서 꽂히는 것과 같습니다. 폭약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무게와 속도가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만으로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핵무기가 아닌데 핵무기급 파괴력을 내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합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이 전쟁 시 가장 먼저 숨는 곳이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 건설된 벙커입니다.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자랑하던 그 벙커들이 현무5 앞에서는 종잇장처럼 구겨집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충돌하는 순간 인공지진 규모 5.0에 달하는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정도면 지하 벙커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이 무너져 생매장 당하거나 충격파로 인해 내장이 파열되어 즉사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핵무기보다 더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핵무기를 쓰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핵전쟁을 각오해야 하지만 현무5는 재래식 무기라서 한국이 쏘는데 정치적 부담이 덜합니다. 즉 중국이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은 언제든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휘부를 삭제시켜버릴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부 문건에서 한국군은 건드리지 마라, 그들의 타격 수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도는 것도 결코 헛소문이 아닙니다. 일본은 기껏해야 미국에게 방패 하나 달라고 사정하는 처지지만 한국은 스스로 적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체력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에서도 한일 간의 역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일본제철의 홋카이도 공장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노후화된 설비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없어 관리가 안 되다 보니 터진 말 그대로 일본 제조업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 사고 여파로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하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은 이미 전 세계의 알짜배기 물량을 싹쓸이해서 향후 3-4년치 일감이 꽉 차 있습니다. 도크가 모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방산 분야는 또 어떤가요? K2 전차, K9 자주포, 천모 다연장 로켓 등 국산 무기들이 폴란드를 넘어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 등 전 세계로 팔려나가며 K 방산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AI 시대를 맞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 포 메모리 HBM 없이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부터 자동차, 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일본이랑 놀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한국이랑 손잡으면 배도 고쳐줘, 무기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공급해줘, 돈이 복사가 되네? 이러니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전화는 무시해도 한국 대통령하고는 어떻게든 끈끈한 관계를 맺으려고 안달이 난 겁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압도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며 대만과 손잡고 우리를 험담해봤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만만하게 보고 괴롭히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이고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무슨 이라며 겸손해하지만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언터처블한 강대국입니다. 땅덩어리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눈도 못 마주칠 만큼 강력한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침을 품고 누구보다 똑똑한 머리로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나라. 이것이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때리면서도 한국 앞에서는 얌전해지는 이 상황,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끈기와 오기로 버텨온 시간들이 모여 만든 기적 같은 결과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며 늘 당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상대를 압도하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내년이 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일본은 늙어가고 중국은 둔해지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 막 전성기를 맞아 질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자부심 가지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